예, 고마워요. 예, 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니까 그 세이 이해해요. 뭐 선생님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하지 말랬잖아요. 세이는 그 1시간 넘게 많이 웃으셨죠? 예. 너무 웃다 보면 사실 나도 그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너무 활기차게 저렇게 웃겨놨는데 다음 시간에 난 되게 딱딱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상반돼 가지고 부부싸움 했는데 딸내미가 먼저 알아본다며. 그죠?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어서 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책을 제가 2003년도인가 5년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책이에요. 저 친구의 저자 이름 아시는 분? 예? 에이, 틀렸어요. 지금은 이제 토니 라빈스로 기억을 하지만 원래 앤서니 라빈스예요. 같은 사람인데 중간에 개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인가 한국에 초대를 하려고 앤서니 라빈스랑 이제 섭외를 했는데 앤서니 라빈스가 없고 토니 라빈스인 거예요. 나는 앤서니 라빈스로 기억을 하는데 개명을 한 것 같아요. 강연서 대표처럼. 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읽었는데 진짜 두꺼워요.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나 원래 책을 잘 안 읽는데 정말 두꺼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00페이지, 600페이지, 600페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도 커요. 하여튼 근데 사실 그런 성공학 도서들을 좀 읽어보면 다 이 책 저 책 다 압축해 보면 사실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게 중요한 건 거기서 내린 성공학 도서들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실천을 하냐 안 하냐. 그 책이지 내용의 60~70%는 이 책을 읽건 저 책을 읽건 사실 다 읽어보면 같은 뼈대에 같은 맥락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앤서니 라빈스 책도 뭐예요? 꿈을 가져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거기에 이제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발명가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도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 뇌의 5%밖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죠? 95%를 에디슨도 쓰지 않고 죽었다. 당신은 몇 프로를 쓰고 있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 개발, 오늘 여기 온 것도 뭐예요? 세미나를 스폰서가 구걸해서 오신 분. 그죠? 스폰서가 꼭 가봐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이 세미나는 스폰서가 오라고 해서 오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꼭 인큐텐 사업에서 성공 안 하더라도 나 자신이 오늘 여러분이 이 세미나 안 오면 뭐 하고 계시겠어요? 뭐 생각이 별로 없죠?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 이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간혹 많이 해요. 근데 진짜 힘든 삶을 사는 게 지금 본인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미팅을 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들지 않은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결과를 남기고 살았냐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봐도 있잖아요. 그죠? 결과를 남긴 게 뭐 있어요? 그냥 자신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걸 60년 해야 돼요. 40년, 50년 해요.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죠? 요즘 정년퇴직한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직업이 뭐냐면 운수업이에요. 운수업. 택시기사, 버스기사, 용달. 왜? 내가 4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정년퇴직을 하고 났는데 스펙이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건물 1층 관리사무소장님, 나는 의심스러운 게 서울대 출신 같아. 첫 번째, 사교성이 없고, 두 번째,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인사를 먼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뭐냐? 나 옛날에 위대했어. 나 자존심 세. 나 먼저 인사 안 해. 왜? 인사받고 살았으니까. 서울대 나오셨어요. 이런 그런 현재의 나이가 예를 들자면 60이 넘어서 세상 바뀌었는데 내 삶에 살아온 것과 세상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일들도 앞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강의 앞부분에 좀 해줄 말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어떤 세대예요? 저는 따지고 보니까 손으로 못 씹는 세대예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못줄 튕긴다고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동네에서 좀 고참이니까 못줄 튕기는 걸 우리 아버님이 하고, 이제 젊은 친구들, 그 당시 젊은 친구도 아니지, 한 40대가 씹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어이! 그러면 탁 한번 튕기는 거야. 앞쪽 뒤쪽에서. 그러면 딱딱, 그러면 그 칸에 맞춰서 모두 4개에서 6개 사이를 빼서 이렇게 많이 심어도 혼나고 적게 심어도 혼나요. 얇게 꽂아도 혼나고 깊게 꽂아도 혼납니다. 그렇죠?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항기가 들어왔어요. 이항기 그럼 뭔지 모르지만 겨운개 축소형인데 모를 심는 거야. 그래서 조파가 있고 산파가 있어요. 조파는 이렇게 그 C 라인에 먼저 개발된 거죠. 산파는 이제 판때기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거고. 어찌됐건 이항기가 그걸 끈에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툭툭툭툭 심어요. 그때 이제 그런 기계화가 들어오면 90%는 비난합니다. 구석구석 안 심어, 심고 난 다음에 다시 덧모를 해야 돼요. 기계가 빼놓고 간 자리. 왜? 그때는 쌀 한 톨도 귀하니까 하나라도 빠진 자리를 이제 심는 거야. 자, 그런 세대를 봤죠. 자, 벼 비는 기계, 여러분은 요즘 콤바인을 보지만 원래는 바인더라고. 바인더가 뭐냐면 옛날 낫으로 벼서 집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인더는 뭐냐면 그냥 또 겨운기의 축소형이야. 툭툭툭 가면 지가 벼서 묶어서만 놔. 근데 지금 어때요? 자, 기계에 앉아서 뭐를 심어요. 이항기가 이제 탑승용으로 바뀌었고, 자, 벼 비는 것도 아예 벼서 탈곡을 해서 자루에다 담아서 떨어뜨려.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진보되는 게 뭐예요? 요즘 이제 실내에서 농사를 져요. 햇볕 뜨겁다고. 이게 이제 스마트화 되는 거죠. 스마트는 무조건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 AI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 AI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잖아요. 미국 젊은 청년의 16%가 벌써 직업을 더 못, 그러니까 실업률이 불과 몇 년 사이에 16%가 늘어난 거예요. 왜? 이제 중간은 없다. 최상위 기술자와, 그죠? AI가 시키는 허드렛 일 하는 사이로 바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사람이 전진, 후진, 스위치를 동작해야 됐어요. 그죠? AI,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던 시절에는 전등을 손으로 켜고 끄는 것도 손으로 끄고, 뭐든지 한 가지를 일을 시키면 한 가지의 수행,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동시에
왜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냐?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든 게 세계 1등이었죠. 16D램. 쉽게 말하면,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냥 16가지 일을 한다. 반도체가 요만한 칩, 손톱만한 칩 하나가 16가지. 근데 요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 1위가 됐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큰. 왜? 반도체 하나 때문에. 이거 뭐냐면, 이것도 이제 생체 이용률이야. 예전엔 16가지 일을 했다면 지금은 이걸 층층 쌓여. 그러니까 16이 2장 싸면 32가지를 하잖아요. 3장 싸면 48가지, 10장을 쌉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는 동시에 160가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한 장짜리 16장 넣는 것보다 같이 쌓기 때문에 그걸 용접을 하거든요. 용접. 160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16장 한 장이 처리하는 속도만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전하고 가다가 수동은 그렇죠. 좌측 깜빡이면 좌측을 보는데 여기서 와서 박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어이! 나 좌측으로 하려는데 여기서 왜 이쪽을 못 봐요? 반도체는 동시에 160까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지를 하면서 후방, 좌우, 천정, 바닥까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원래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 리프킨이 쓴 책이 아마 90년대 후반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한국에는 이제 2000년대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된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서사한 게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이 PC의 발전을 해서 일자리를 멈추게 하고 지금의 인력의 5%만이 가동하면 지구는 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 거다. 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대량 해고를 할래? 노동시간을 줄일래? 이게 대기업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대량 해고를 할 거야? 아니면 노동시간을 줄일 거야? 사실 제가 25년 됐겠네요. 국민은행의 계장님하고 이제 학교 선배라 좀 친했는데, 그분이 국민은행이 이제 노사분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은행이 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ATM이나 이런 전자화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야, 유럽은 주당 36시간밖에 안 해. 근데 우리는 지금 48시간 일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36시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를 못 했어요. 우리는 주당 60시간도 하고 있는데 36시간만 한다고 저렇게 노사분규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리프킨이 한 말이 뭐냐면, 앞으로 자, 대기업한테 하는 질문이야. 자, 대량 해고할 거야? 주당 근무 시간을 줄일 거야? 대량 해고를 하면 국가에 굉장한 사태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절반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봐. 옛날처럼 지금 반 놀아야 돼요. 예전에 토요일 날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나 반공일이라 오후에 퇴근했지, 일반 노동자들은 일요일만 쉬었잖아요. 일요일도 안 쉬는 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한 달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쉬는, 여기 일반 3D 업종이죠. 구두 공장부터 시작해서 성수동 요즘 핫한데 옛날 다 가죽 공장이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리고 또 주물 만지는데 금형 만드는데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이틀 쉬었나? 격주로?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근무 시간부터 저녁까지 근무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는 표준이었고. 지금 어때요?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사실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시작이었다면, 옛날에는 그냥 기계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자, 이놈의 반도체 때문에 뇌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클라우드라는 AI 회사가,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전문 회사인데, 남의 기업의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다음 버전 개발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해킹을 하니까 이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AI가 그러면 이런 게 이제 AI의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노동력과 여러 가지 앞으로 중간이 없어요. 제 아는 친구는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30만 원짜리 프로그램 그 AI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자기 벌써 잘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개발할 거를 하루 만에 얘한테 계속 주고받으면서 개발을 끝낸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지가 교정만 봐서 그냥 딱 보고한대. 그래서 걔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자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졌다.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만져야 될 걸 이틀 만에 3일 만에 끝내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중간 애들이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간 애가 어느 정도 개발해서 자기한테 넘기면 자기가 손봐가지고 최종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야, 중간 애들이 필요가 없어. 뭐 제가 오늘 한 분야만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 근데 대다수는 몰라요. 아까도 뭐 강의 중에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출근하고 이번 달 월급 받고가 더 중요하지. 오늘 세미나 오를 때 뭐래? 그날 일해야 돼요. 맞아요. 오늘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세미나 오를 때 뭐래? 월차를 다 썼어요. 어디에 쓰셨어요? 놀러 가는데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내가 봤을 때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기사가 없는 택시. 이미 한진택배가 시흥 가동했잖아요. 군산에서 서울까지, 여기 시흥 물류단지까지, 한진택배까지 무인 트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트럭 운전수도 무인화로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테스트 중이지,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 일을 누구 하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뜨는 거야. 그 안에 반도체가 뇌 160개를 가지고 돌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걔는 데이터를 흡수하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면 테슬라의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웅덩이가 있어. 한번 피해 갔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와 공유를 합니다. 그 자리에 GPS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웅덩이가 있으니까 모두 피해 나가게. 그러니까 첫 번째 차만 급하게 좌회전하지 두 번째 차부터는 이미 속도를 줄이고 와요. 왜? 데이터가 수집이 됐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거는 일단 다 까먹어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한 거, 화나게 한 거, 승질난 거, 나한테 돌 던진 거, 나 맞은 거,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호의를 베푼 거, 뭐 이런 거 몰라. 그죠? 제가 1년에 그 생일인 사람이 혹시 이제 못 볼 때인데 이렇게 카카오톡에 뜨면 내가 이렇게 보내줘요. 한 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대략 뭐 내 친구부터 뭐 이렇게 보내면 한 100개 이상 보낼 거예요. 내 생일날 3개 와. 받은 거는 다 까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앞으로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심각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가 터지고 PC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는 완전 아날로그 회사들이었잖아요. 옛날 굴뚝. 여기 시흥도 여기 완전 공단이에요. 반월 산업단지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쪽이 공단으로 형성됐던 곳입니다. 그 굴뚝들이 대다수 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중에 굴뚝 제조는 전부 다 중국으로 갔을 거예요. 인건비도 안 맞고. 왜냐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생산하는 거, 뭐 볼트부터 이런 거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좀 기술이 들어간 생산들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도 해요.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싸야지 되는 생산업들은 전부 중국으로 과거 같으면 이제 다 떠났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IMF가 오면서 생산성이 PC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어때요? 자, 은행 거래 규모가 30배가 늘어났어요. 은행 거래 규모가. 직원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해돼요? 왜?
여러분이 주산을 튕겨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PC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러분 얼마 송금하 얼마 나왔다고 바로 PC에서 계산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봐야 될 건, 여러분 새로운 일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럼 앞으로 여러분 새로운 일을 배우는 속도보다 AI가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 결과치에 대한 값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한 5년쯤 지나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다른 일을 배워야 되겠네? 3개월, 6개월 내가 숙련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있는데 이미 AI가 다 따라잡아서 그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더우면 덥다, 그죠? 공부하는 거는 싫다, 그죠? 그냥 내가 어제까지 살아온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겪게 될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시대. 그죠? 겪어보셨어요?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시대. 이미 앞으로 AI 때문에 딱 두 가지, 절대적인 권력자, 자동화에 대한 권력자, 그거 AI가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죠? 얼마 전에 김그린 대표님 모시고 내가 AI가 만든 휴게소를 데리고 갔어요. 뭐 기계가 만든 게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춘천 가서 그냥 먹죠.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원래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반밖에 안 먹거든? 그날 다 드셨어. 더 맛있어. 왠지 알아요? 레시피가 균일해. 균일해. 여러분 AI가 돈가스를 튀겨가지고 빼고 하는 그 시간도 다 일정해. 그 기름의 온도도 똑같고. 그 큰 휴게소 식당에 딱 아줌마 한 분 계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이 못하는 거 허드렛 일. 나머진 전부 기계가요. 춘천 휴게소에 가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그 AI를 움직이는 자, 그 휴게소의 식당 주인이겠죠. 그 사람 돈을 벌겠죠. 그리고 맨 밑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시는, 앞으로는 딱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러겠죠. 한 10년쯤 지나도 2026년도에 인큐텐 LMP 개발했을 때 그때 내가 해놓을 걸. 그런 사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대다수가 미래주의자 같죠? 아니에요. 미래는 걱정하지만 제일 걱정하는 건 오늘이에요. 아무리 이런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 떠나면 또 까먹잖아. 어떻게 해? 야, 머리 아파. 그냥 이 시간을 즐겨. 야, 건배! 여러분, 인큐텐 사업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좀 떨려. 난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뭐는 잘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뭐는 잘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시면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머리 공부를 진짜 잘했으면 여기 잘하신 분도 있겠죠. 저도 중학교 때까지 1등해서 중학교 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1등한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전 세계는 AI와 건기식 산업. 이 두 가지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건기식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건강기능식품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풀어줘야지 않은 우리 세대 두 가지 산업이 성장하겠다. 왜? 당연히 인간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은 걸 이제는 AI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젊어지고 오래 살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그리고 또 고령화로 가고 젊을 때는 가끔 그러죠. 인큐텐 사업에는 젊은 분들이 들 보여? 철이 없고 아직 안 아파요. 사람이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사업에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심장이 따끔거리고 간이 무기력해지고 도가니에 통증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건강식품 사업에 관심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 사지 멀쩡해봐. 원래는 본인이 관심이 없어도 앞으로 산업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을 가져요. 저희들 아까 반도체 AI를 잠깐 한 이유는 뭐냐면 이 AI가 전자제품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못했다. 반도체가 없으니까 전원을 넣으면 쭉 가고 끄면 그러니까 다 프레스 찍는 것도 어때요? 발로 밟으면 프레스가 내려서 착착 찍히고 한 번에 한 가지. 근데 반도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식품 만들 때도 봉지에다가 충전해서 담고 지가 아물고 지가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 자동 뇌가 돌아서 그래요. 뇌가 그런 건 아주 단순한 애들이죠. 반도체 하나만 끼면 되는 거고 대다수는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장, 20장 여러분 핸드폰에 50장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차 권규당 대표 테슬라 영업사원인데 전기차에는 주로 500개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500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장애물도 감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전자제품 쪽이고, 자, 또 인간한테는 똑같은 걸 넣었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잘 적용시키냐. 인큐텐이 하는 일이, 자,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건강식품을 가지고 인체의 사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 건강식품 업계 와서 생체 이용률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거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낫어요 이런 얘기. 근데 저희는 출발 때부터 DNA가 건강식품이 사용하는 효과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술의 이제 결정체로 LNP까지 왔지만 LNP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표적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마린은 이제 간에 가장 간이 좋아하는 물질이죠. 간을 회복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NP로 해서 딱 드시면 바로 간으로 대다수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게 LNP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엑스를 딱 드시면 어때요? 이렇게 무기력하다가 액티브가 좀 덜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먹어서 이렇게 잠 좀 깨야 되는데 리버 먹고 액티브 먹기 전에 안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생체 이용률을 이제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성공해서 처음에 오리진부터 성공해가지고 리버엑스, 또 이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왕성하게 돌리는 건 모나클린 K죠. 그걸 또 저희가 LNP화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당뇨에 좋은 물질을 가지고 LNP화, 일단 이제 1차는 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체 임상 중이에요. 얼마만큼 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얼마만큼 이제 당에 효과적인가 이런 거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아까 돈 주고 먹어서 뺀 살, 찐살 이거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5kg가 빠졌어요. 그 내가 최근 한 달 동안 한 게 뭐지?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야. 근데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사실은 그때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리버엑스 한 포 먹고 잠이 확 깨가지고 이게 내가 간이 천부적으로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맥주 한 잔 먹으면 채니까 간에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버를 이제 2포 먹다가 내친 김에 비오틀이랑 오리진엑스도 2포씩 먹자.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한 거는 아침, 점심, 저녁 6포 먹는 거밖에. 그게 이제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3포를 먹었다면 이제 6포를 먹는 거지, 3가지를. 그거밖에 더 추가로 한 게 없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운동은 숨쉬기 운동 외에는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루틴이 똑같다는 거죠, 저의 루틴이. 근데 5kg가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에 좋은 원료를 좀 LMP하고 있는데 이게 LMP로 되면 굉장히 부스터 역할을 하겠구나. 욕심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닭이 모이를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는 돼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에 좋은 원료를 그냥 먹어도 사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표적이 뭐냐면 지방만 찾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몸속에 구석구석 지방만 찾아다니는. 요즘 회장님 머리가 다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장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까 회장님 개회사 때 머리 많이 빠진 거 못 봤어요? 몸도 빼짝 말랐어 요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할 게 아니다. 피부를 재생시키는 원료도 우리가 PDRN을 가지고 우리가 PDRN을 진짜 그동안 생선에서 빼내는 PDRN 말고 새로운 PDRN을 배양에 성공했어요. 이거는 이제 극비 원료랑 다음에 이제 출시 임박해서 알려줄 텐데 이거를 이제 LMPO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발라도 여러분 세포 안으로 겨들어가게 이런 게 이제 인큐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LMP의 절대 강자, 그죠? 세포를 찾아가는 절대적인 시스템. 그리고 LMP는 반도체처럼 층층이 쌓아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대를 하실 만큼. 그래서 소비자를 지금은 찾아가지만 이제 일정 궤도에 오르면 소비자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는. 이제 그러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나무 밑에도 감 떨어지기 바래. 몇 개 떨어지겠어요? 딱 관상을 보아하니, 그죠? 감나무 하나에 있는 감이 다 떨어질 동안 여러분 입에 들어올 확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나무에 한 300개 달리면 여러분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그것도 옆으로 비껴 여기.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항상 제자리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하고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인의 마인드로 보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성공 못하냐? 여러분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주부예요. 자,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제일 꼴보기 싫어하겠어요? 자, 1번 연락 한 번 오고 연락 없다. 2번 1년에 한 번 전화 온다.
3번 1년에 한두 번 찾아온다. 4번 친구 매주 우리 집에 오는데 모르는 애를 한 3, 4명씩 데리고 온다. 어떤 친구가 제일 꼴보기 싫어요? 자, 1번 한번 손들어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아니 관심도 없잖아 1번은. 근데 뭘 꼴보기 싫어? 자, 4번이 제일 보기 싫다. 대다수가 4번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친구가 오는데 꼭 모르는 한 3, 4명씩 매주 데리고 와. 뭐 해야 돼? 알지 못하는 커피 사줘야, 커피 대접해야 돼, 뭐 등등등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장사라도 했다고 생각해봐요. 장사? 자, 장사를 시작했어. 가게를 했건 옷가게를 했건 식당을 했어. 자, 1번 친구 전화했는데 한번 갈게 그러고 지금까지 연락 없다. 2번 친구 한번 가야지만 하고 아직 안 왔다. 3번 친구 1년에 한 번 온다. 4번 친구 매주 오는데 어떤 놈을 한 3, 4명씩 데리고 온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제일 좋아요? 이게 여러분이 비즈니스 마인드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인큐텐 사업하러 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업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요. 자, 인큐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년이 없는 사업? 지속적인 수입을 주는 사업? 자, 그런 사업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예전처럼, 예전의 습관으로, 예전의 습성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죠? 제일 내가 뭐가 중요한가 10가지를 꼽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인큐텐을 까먹지 마라. 왜? 자, 내가 오늘 사업 설명 들었어. 아, 해봐야지. 며칠 있다 까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나도 전달할 마음이 없어요. 얘기할. 그죠? 아니면 자, 내가 뭐 사업을 2달이건 3달이건 하다가 또 까먹어. 그럼 어때요? 안 하고 있어. 미팅 안 나와. 누굴 만났어. 가능성을 전달 못 하겠죠? 안 까먹어야 죄송하지만 누구 하나라도 걸리는 거야. 안 까먹어야죠. 계속 쟤한테 얘기했더니 계속 머릿속으로.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그래 왔던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야. 저는 계속 머릿속에 레이더가 돌아. 안 까먹고 있어요. 틈만 나면 포착이 되면 제 마음이 딱 열린 순간 딱 얘기하려고. 안 까먹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디에서 걸려도 걸린다. 비록 늦게 걸릴 수도 있고 빨리 걸릴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예전에 낚시를 갔는데 자기 선수래. 딱 둘이 앉아가지고 낚시하는데 3시간 동안 자리를 6번 바꿔. 지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나는 계속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게사류 중에 가라앉는 게사류 있어요. 계속 2알씩 던지는 거야. 1시간 동안 던져. 그러면 그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가 다 이 주변에 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쉽게 말하면 지렁이를 좋아하면 지렁이, 떡밥을 좋아하면 떡밥을 넣으면 계속 건지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자리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내가 20마리 잡을 동안. 낫더러는 뭐 가기 전에는 막 선수래. 자기가 뭐 낚시하면 자기가 뭐 일치월장이야. 근데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있어야 몰리지. 고기가 왔을 때쯤에 저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려고 언니 요즘도 그 일 하고 있어? 계속 땅 여기서 촉이 오는 거야. 관심 생겼구나. 목소리 들어보면 상대도 다 알아요.
하긴 하지. 아니면 요즘 바빠가지고. 상대가 물을 때쯤에 본인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한 방에 와요? 저한테 바로 사업 시작하면 한 방에 와요? 안 와요. 뭐 여기 많은 리더분들도 있지만 내가 사업 전달했을 때 여기 한 방에 했어? 김그린 대표님 내가 안산에 사업 시키려고 내가 진짜 저한테 왜 이런 거 설명해요? 저 오늘도 전 회사 거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왔는데 오셨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송재 대표님이 그래도 좀 들어봐. 아이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안 되겠구나. 또 와가지고 내가 안 되는 분한테 계속 이송재 대표한테 맞아요.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또 2주 있다 또 가가지고 또 오셨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네 안 가 이랬으면 컨택이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나중에 저분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분 계속해.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똑같은 거야. 윤정희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래요 나 해볼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저는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이어트 좋은 거 있으면 살은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먹기만 할게요. 이런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동참하고 큰 리더가 돼가고. 안 까먹었으니까 내가. 저는요 회사 운영하면서 처음에 네트워크를 했지만 진짜 목요일 날 오후 4시면 회사에서 무조건 나간다. 부업이니까 처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는 무조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원주로 가는 거야. 그냥 차 딱 시동 걸고 가봤자 이영하 대표 하나고 물도 안 주는 이은하 가끔 들락거리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자꾸 들어오는 이건석 대표. 오늘 세 분 다 계신데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이영하 대표만 꾸준히 듣고 이은하 대표는 저분 누구야? 좀 느끼하다 야. 이건석 대표는 강의 도중에 담배 피러 한 3번 갔다 와. 야, 뭔 담배를 20분마다 피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던 사업이 너무 힘들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이아몬드 이상 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정희 대표님 화요일 날 시간이 좋대. 그래. 화요일 날 무조건 시간 빼는 거야. 4시면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제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더러 출발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직요 하려고 오늘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나도 AI야 진화하지. 그 다음 주말 출발하셨어요? 안 했는데 예 했습니다. 좀 휴게소예요. 예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출발 안 했다고 하면 또 오지 말라 소리 할까 봐 그러면서 계속 저의 목적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는 프로스펙트, 새로운 프로스펙트를 계속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노트에다가 한 장에 볼 수 있는 이름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첫 장 딱 피면 가망 프로스펙트가 거기 다 써있어요. 한 장에 보이니까. 명단은 다른 장에 있지만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야. 그냥 잘 지내요. 뭐 어디 가다가 나 그쪽 지역 가는데 생각나 전화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보면 자기 잘하는 걸 설명하는 건 좋은데 못하는 걸 잘해야 된다.
저희가 제품을 사실 잘 설명하는 타입은 못 돼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좀 맛깔스럽게 설명하고, 왜? 상대가, 어떤 분은 자꾸 사업만 전달해. 내가 예전부터 한 말이지만 송장회원 생각해봐요. 사업해. 그래, 사업해. 제품 애용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은 하는데 수입도 빵원이고, 그죠? 뭐 숨만 쉬는 송장이지 뭐. 최소한도 파트너는 나를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품도 내가 자꾸 파트너 앞에서, 집에서 먹지 말고 파트너 앞에서 먹는 거였는데, 제품 사업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먹고 왔어요. 뭘 먹고 왔다는 거야? 먹고 왔어요. 보여주는 사업이잖아요. 제품 애용하는 것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 자, 그리고 제품도 가서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나는 상대가 제품에 관심 없으면 자꾸 질문을 던져요. 너는 왜 노래? 황달 같아. 너 간이 좀 안 좋은가 봐. 병원진가 봐. 이래. 왜? 병원 갔다도 간 혼자 타면 간에 좋은 거 나한테 찾을 거 아니에요. 야, 너 혈색이 안 좋아. 심장이 안 좋은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자꾸 이런 질문을 저는 자꾸 던지는 편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죠. 자꾸 말을 해야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 미국 책에서 한 달에 15번 이상의 쇼더 플랜을 해라. 사업을 소개해라. 그래서 소개할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나 혼자 떠들었어요. 내가 강의를 뭐 잘하진 못하지만 잘하게 된 경위가 사실 집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연습을 많이 했냐면 지금은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 이제 좀 어릴 때니까 되게 무시했어요. 나이 어려서 무시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무슨 강의를 세우냐, 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활용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할 때 진짜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운전하고 가면서도 중얼중얼 거렸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사업 설명을 좀 더 잘할까. 그래서 처음에 땜빵으로 한 번 한 게 히트가 돼가지고 너무 또 히트가 돼서 한 달 동안 또 90군데를 데리는 아줌마가 있어요. 저를 목이 쉬어가지고. 왜 나는 목이 쉬지? 그때 이제 또 고민한 게 뭐냐면, 나는 왜 목이 쉬지? 자꾸 말하는데 나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이 쉬니까. 근데 가수들도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선희하고 조용필은 왜 노래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인기를 끌까? 그 쇼 프로그램은 노래 부르는 거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박남정이나 이런 댄스 가수는 입만 나불거리더라고. 입만 나불. 근데 이선희가 노래를 부르는데 배를 잡고 이렇게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업 설명을 가슴으로 해야 되겠다. 가슴으로 하니까 목이 안 쉬더라고. 지난번 원데이 1박 2일 때도 봤잖아요. 제가 논스톱으로 12시간 강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1박 2일 동안 목이 안 쉬어. 가슴으로 하니까. 지금도 가슴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원래 이런 톤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톤이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서 쇼더 플랜을 하니까 계속 쇼더 플랜을 누구한테 해야지?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쇼더 플랜 할 게 없으면, 제가 진짜 하려고 노력한 게 뭐냐면, 파트너가 2대1 미팅을 해야 내가 가서 또 설명할 거 아니에요. 2대1 미팅도 요청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2대1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모르는 간판이라도 좀 적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전화해서 너랑 2대1을 내가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거지. 콜드죠, 콜드. 그래서 내가 진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 그랬더니 철물점 전화번호는 왜 적어와? 아니, 철물점과 우리 건강식품이 이게 매칭이 잘 돼요? 홈이 팔고 막. 그래서 그것도 조언 줬네. 옷가게, 야, 문방구미만은 적어오지 마. 화장품 코너 주로, 그리고 사장님 혼자 일하는 곳, 미용실. 그래서 내가 전화했다니까 직접.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획기적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쪽에 독점적으로 취급할 분을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예? 사장님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제가 사장인데요. 다 알고 전화했어. 혼자 일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2대1 미팅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콜드로 해가지고 연결된 분이 여기 김현미 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저희 비즈니스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명단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김현미 대표님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첫 통화를 저랑 한 겁니다. 콜드로. 그래가지고 콜드가 됐잖아요. 그때 제천 사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밑에가 이건석 대표니까 한번 가봐라. 지금 이렇게 부부도 되시고, 파트너도 되시고, 이런 여러분 다 어디에선가 다이아몬드 원석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가 머릿속을 까먹었으면 그것도 안 됐겠죠. 그리고 내가 쇼도 플랜을 할 의욕이 없었다면, 해야 되는데 상대가 초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저는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도 잘 내고, 이제 젊은 시절에. 근데 화를 내서 파트너 한 네그를 쫓아버렸어요. 아니 진짜 화나게 하는 거야. 막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직 다 자기만 도와야 돼. 내가 다른 지역에 후원 갔더니 어디세요? 지금 대구 갔다 온대요. 스폰서님은 맨날 대구만 가요. 저는 턱 끊음. 상처받더라고. 아니 내가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자기 지역에 살고 한 번 지방이라고 후원을 갔다 오는데, 그 한 번가, 그때 이제 대구가 좀 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또 통화할 일이 있는데 통화하다가 또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만둬. 지금 그 말 지켜요. 그만둬. 그날 그만뒀어요. 그분. 거기 파트너가 5명 있었는데 5명 다 조지고 같이 그만뒀어요. 이게 어떻게 만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성을 했습니다. 너는 계속 해도 돼? 그때 제가 반성했어요. 그런 말을 해서 파트너가 없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내가 그날 참을 걸. 그래서 그날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내 파트너 될 거니까 절대 파트너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그때 생겨난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나면 다음 날 내자.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화를 낼 필요 없이, 내가 화가 나, 내일 화내야지 쟤한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화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근데 여러분 하룻밤 자면 더 올라가는 분인가요? 저는 주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좀 뭐 됐다, 내가 이해하고 말자, 이런 타입인데, 그럼 하룻밤 자고 그러면 분노가 더 올라가요? 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없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를 좀 다스렸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포용력 있고 막 그런 타입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조금 변화시킨 케이스다. 사업을 하는데 오늘 같은 세미나는 진짜 저는요 교과서처럼 네트워크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책을 읽을 때 세미나에 차비가 없다면 집에 있는 TV라도 팔아서 가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를 다녀서 지금까지 세미나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아무리 높은 위치가 됐어도 세미나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미나 날 제가 이제 사업이 커지니까 세미나 두 쪽이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여기도 와야 되는 거야. 제가 지금도 고마우신 분인데, 제가 20년째 그분 택시를 이용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차로는 도저히 못 맞추니까 사장님이 주말에 전용 도로로 저를 좀 갔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단골이니까 그분이 진짜 전용 도로로 갔다가 전용 도로로 쐈어요. 왜? 양쪽 세미나를 다 시간을 맞추려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한테는 이제 항상 그 택시를 이용해줘요. 그분도 자기 면허 정지 먹을 각오로 해준 거야. 그 정도로 제가 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건 그렇게 하려는 제 의욕이 그만큼 컸다. 자, 작은 미팅부터 가끔 보면 줌 미팅 뭐 늦게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소홀한 거. 아니 여러분, 배우고 싶어도 이제 못 배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AI가 발전되는 속도를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걸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업을 잃고 나면, 여러분 골프장 가면 10만 원짜리 캐디 요즘 굉장히 많아요. 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연수를 하지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그 철근 들고 250m예요. 오른쪽 라인 있어요. 이거 보는 것도 캐디 하려면 6개월 과정을 못 겪으면 3개월 차 10만 원, 4개월 12만 원, 14, 1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낮에 정규 시간에는 연습생들이 잘 안 나타나요. 야간 이런 때 이제 좀 허드렛 시간에 일반 캐디들이 일 안 하려고 하는 시간에 그 친구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드라이브 캐디라고 써 있어요. 색깔 다른 옷 입고 있거나. 보세요. 그런 3D 업종도 어떤 전문성을 키우려면 6개월 연수 받아야 하루 일당 16만 원인데, 아니 이 사업은 여러분 성공한,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그냥 캐디한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성공한 리더가 성공한 지침과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는데 미팅 참여하는 거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한 번 배울 때 한 가지라도 배우고 아이디어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게 나의 데이터거든요. 사업을 해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땐 좀 이 사업 좀 쉽겠다. 하지만 이제 3개월, 4개월 하다 보면 좀 어렵네. 왜? 내가 말한 대로 상대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까 앞전의 것을 반복하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좀 쉬워져요. 내가 말한 대로 되네? 내가 말한 대로 상대가 인정이 되네? 내가 말한 대로?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또 위치가 올라가면 같은 말이니까 듣는 거를 게으르게 생각합니다. 나 이제 웬만치 알아. 이게 경지에 오르기 전 단계거든요. 많이 아니까 경제 약간 지루해지는 거죠. 사업소면 이제 뒷부분 무슨 말 할지 알겠어, 이렇게. 그 시기에 진짜 잘 배워야 경제 올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강의 끝물쯤에는 보상 플랜하고 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분이 하는 거를 거기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하여튼 미팅에서 자꾸 배우고 하나의 데이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자꾸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핑계가 와. 뭐 회장님 뭐 어쩌고. 근데 핑계라는 건 사실 누구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요. 제가 30년 동안 한 말이 뭐냐면, 나만큼만 하라요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이미지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평가해주는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자신한테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해주는 이미지를 높이는 게 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핑계 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상대가 인정 안 하는데 핑계 대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핑계는 대봤자 의미도 없어요.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 아까도 그 뭐 한문으로, 나는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한문 시험 보면 한 5점 맞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한문 90점 맞았어요. 왜냐면 다 우리 일상에 쓰는 한문이니까 날일, 달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막 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한문 시험 봤더니 5점이야. 간신, 객관식으로 내지 주관식으로 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5점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한문으로 뭐라고 그죠? 한글만 해석이 되죠.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그게 진짜 똑똑한 거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좀 잘하면 약간 유아독존형이 이렇게 되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유아독존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똑똑해? 여러분 자꾸 코드를 꽂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스폰서와 계속 소통하고 자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좋은 조언들이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제가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스폰서들한테 플러그인 돼 있어라. 왜? 냉장고에 전기 코드가 빠진 순간 음식은 상해요. 여러분들 이 사업의 최종 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동기부여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군이 뭐예요? 총 들고 나가 싸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야, 이 상황에서는 너희들은 오른쪽, 너희는 왼쪽, 야, 뒤에 100명 남아, 이런 전략을 세우고. 왜? 근데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경험이 없으면 참패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리더 분들은 필드에서 여러분처럼 초보자의 길을 걷고 사업의 경력을 쌓아서 노하우,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꾸 대화해보고 뭘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을 서로 소통해보면 상하지 않는다는 거지. 냉장고에 코드를 뺀 순간 자꾸 보면 사업이 좀 잘 되면 뭐 자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다 좋아요. 근데 내 스타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팀원들이 모티베이션과 동기부여가 안 돼요. 모티베이션과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계속 해주는 얘기는 처음엔 동기부여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불러서 매번 술 드시고 엄 대표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우리 아버지도 술 드시면 맨날 무슨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거 참데 옛날엔 다 외워서 이것도 좌측윤묘 진사 그거 띠도. 그래서 내가 지금도 띠 순서를 못 외워요. 그때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술 드시면 레파토리가 비슷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지. 동기가 저하되고 아버지가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나간다, 뒷문으로. 자, 그런 거야. 우리 사업도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말 잘 들어? 내게 그래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는 건 나 자신을. 근데 또 이런 거죠. 마음이 넓지 못해서 나 말고 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싫어. 그 파트너한테 비료 주는 거랑, 비료도 여러분 이게 잔디밭에 뿌리는 비료는 뭐가 많이 들은 거 주면 되는지 아세요? 골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료. 잘 모르겠죠? 질소라고 해서, 질소는 오직 키만 키워요. 생장. 여러분 화분에다가 질소 주잖아. 꽃은 안 피고 얘가 그냥 키만 커. 꽃이 필 시기에 안 펴요. 왜?
줄기의 생장만 포커스를 둬서. 근데 꽃을 많이 보고 싶으면 칼륨을 많이 줘야 돼. 근데 얘는 또 줄기가 안 커. 이해돼요? 난쟁이가 되는 거야. 꽃은 꽃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비료, 영양제라고 해도 하나의 영양제는 그 중에 하나의 성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질소, 인상, 칼륨, 칼슘 이렇게 네 가지를 골고루 주면 골고루 되겠죠. 하지만 뭐 농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농사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담배는 잎만 회수하잖아요. 오직 질소만 줘야 돼요. 그죠? 걔는 꽃이 피면 안 돼. 잎을 따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연초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꽃이 일찍 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질소. 자, 근데 반대로 고추를 심은 사람은 질소만 주면 열매가 안 달려. 그죠? 그럼 질소, 키도 커야 질소와 인상, 칼륨을 골고루 섞인 비료, 일명 복합 비료를 줘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을 잘 키우고 할 때 나의 파트너한테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죠? 내 개인 기준에다가 파트너를 맞추지 말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더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시지만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협업, 협력. 자, 이 반도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죠. 그죠? 자, 대만에 가면 TSMC라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여러분 젠슨왕이나 이런 지금 뭐 애플, 젠슨왕, 구글은 반도체 생산 시설 하나도 없어요. 걔들은 설계만 해요. 설계만 해서 실제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다 설계도를 주고 이대로 설계한 대로 만들어. 그러면 걔들이 설계한 대로 만드는데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세계적으로 층층이 쌓는 반도체는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에다가 발주를 하는 거야. 자, 세 개의 회사가 협업해서 하나의 뭐가 나와요? 인공지능을 돌리고 챗 GPT를 돌리고 그죠? 제미나이를 돌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제품이 안 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나요. 여러분이 제품 설명을 잘하고 업라인이 쇼더 플랜을 잘하고 내 친구는 따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팀들이 협업이 되면 월등한 성장을 더 만들어내는데 나만 봐. 너는 쟤랑 친하면 안 돼. 나랑 더 친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넓은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자꾸 뭘 옆을 쳐다봐. 아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엊그저께도 어디 다단계 가서 또 강의 혹시 뭐 여기는 뭐 하나나 성공하고 가봐. 생각을 해봐요. 요즘 장안에 가장 핫한 회사가 인큐텐인데 뭘 옆에 가가지고 여기는 또 뭘 잘하는 게 있나? 아니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잘하면 돼요. 남자는 그죠? 자꾸 옆집 남자는 어떻게 잘해주나 쳐다보고 뒷집 남자는 어떻게 잘해주나.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면 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중을 해서 하나에 집중을 해도 저긴데 여러분 뇌가 뭐 2개, 3개, 4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또 뭐 누가 안 왔나 자꾸 그런 것만. 아니 온 사람을 봐. 누가 신규로 더 왔나 이걸 봐야지. 왜 스폰서님 왜 순위 안 보여? 안 왔어요? 순위 안 온 거 보지 말고 영철이 온 거를 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무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전달한 게 자꾸 실수하니까 더 무거워져. 쟤한테 이런 말하면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나한테 또 다단계는 한다고 또 낮게 보는 거 아닐까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 장애물이 되는 거야. 앞을 보고 가야죠. 머릿속에는 야 내가 너한테 사업을 소개할 거야. 창피해가지고. 아니 어차피 지나가면 끝이야. 여러분이 이 사업 소개하는 거를 뭐 몇 년 하실 것 같아요?
컨택은 한 1년 정도 이상 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는 후원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1년 창피하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문제가 뭔지를 찾으려 하는데 뭐 남 탓하면 그렇죠.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쟤는 뭐 때문에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안 돼도 내가 설명 잘하고 사교성 있게 밑에 땡기면 밑에서 나와.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의 파트너가 되면 그 밑에서 사업 시작해도 내 직대나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분이 안 움직이거나 안 하는 걸 탓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저는 예전에는 매일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내가 오늘은 뭘 잘못했지? 오늘 혹시 내가 누구랑 대화하면서 말 실수한 건 뭐지? 이런 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말하는데 그분 기분 나빴겠다. 그 다음날 제가 먼저 그분한테 사과했어요. 어제 좀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화가 풀려가지고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전 기억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에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 컨택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심장 뛰어서 했을 때. 그냥 만나면 얘기하고 그럴 때가 제일. 자, 이 사업 여러분 인큐10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막 파트너가 늘어난 것 같았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막 들떠서 처음인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처음인 것처럼 전화를 해도 요즘 너무 바빠. 인큐10이 LMP 때문에 요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 효과가 쫙쫙 나와. 자, 또 예전에 송장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때가 왔어요. 지금이 때예요. 언니, 잘 기다렸어. 이제 때야. 때를 맞춰서 해야 돼. 언니, 지금이 시작할 때예요. 자꾸 이러면서 다녀야지. 쟤는 옛날에 했었는데, 쟤는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퍼스트 무버가 되고 앞서서 가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5년 후에 연간 1조 매출을 하고 진짜 여러분 밑에 수천억의 매출이 오르고, 그럼 여러분이 선구자라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지.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 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여러분 스스로의 텐션을 높여야지. 아까 강사만 혼자 막 텐션 이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자꾸 동기부여를 주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텐션을 높이면 여러분 다음 달 여러분 또 2배 성장하고 또 2배, 1년 후에 여러분이 12배 성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새로 태어났다, 오늘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 이 회사는 출발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년 묵은 제품 가지고도 엊그저께 출시한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예전에. 그걸 윤정희 대표님이 사준 거 아니야. 20년 된 다이어트 제품을 새롭게 나온 것처럼 이거 먹으면 진짜. 그럼요. 자, 근데 저희는 26년도에 뭐든지 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개발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회장님 머리 다 빠지는 거 봐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앞으로 2가지 산업만 성장합니다. AI와 건기식 산업. 건기식 분야에서 최고의 절대 강자는 인큐10입니다.